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팔굽관절인데 팔굽관절 굽힘과 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이렇게 잡고요. 한 손으로는 팔꿈치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하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 부분을 잡아서 손목에 지금 보면 지금 엄지 부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손목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유가 굳이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 이유는 손목의 컨트롤을 엄지로 좀 해주기 위해서 엄지로는 살짝 누르듯이 컨트롤을 하고 손바닥으로는 여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카팔본이라고 하죠. 8개의 뼈가 있는 카팔본 손목뼈부터 리스트를 통해서 얼라 레디우스가 있는 쪽까지 손가락 4개로 커버를 하고 잡으면 여기가 굽어지는 것은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밀려지는 것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서 약간 눌러주듯이 그러면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내 손가락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팔꿈치 조절하고 손목 움직이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대상자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 손잡기. 치료사는 운동시키려는 팔굽 관절 옆에 선다. 자, 먼쪽 손은 환자의 아래팔 먼쪽을 밑에서 잡는다. 환자의 아래팔 먼쪽을 밑에서 잡는다. 사실 시작 자세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잡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몸쪽 손은 윗팔뼈의 먼쪽을 밑에서 잡는다. 이렇게 글로 나타내면 굉장히 이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으로 보거나 실제로 실습을 하면 별거 아닌 건데 그 부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로 옮기면 참 복잡해 보이죠. 자, 운동 방법. 먼쪽 손으로 움직여 팔굽관절을 가능한 한 굽힘시킨 후 펴시킨다. 거의 대부분 지금 관절가동 범위 운동 챕터에서는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이 가능한 한 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관절가동 범위 운동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죠? 관절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가동 범위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니까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지? 시리가 아이고 시리야 꺼줘. 시리야 꺼줘. 시리야 들어가. 아이고. 자, 그래서 가능한 한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팔굽관절이 펴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한다. 자, 요거 팔굽관절이 펴시킬 때는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팔굽관절을 펴시킬 때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 하나 의문을 가져야 하고요. 그럼 어깨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왜 잡아줘야 되지? 왜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되지? 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팔굽관절을 운동시킬 때 아래팔의 엎침과 뒷침을 조절하여 아래팔이 완전히 엎침과 완전 뒷침된 상태에서 운동시킨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팔굽관절을 필 때 이 스캐폴라가 안테리어 테팅, 어깨뼈가 앞으로 굽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육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바이셉스 브라키라는 근육이죠. 바이셉스 브라키. 바이셉스 브라키는 이렇게 두 가지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윗팔 두 갈래근 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롱헤드와 숏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해부학을 공부를 했죠. 1학년 때 해부학을 공부를 했어요. 해부학은 여러분에게 우선 정보를 준 거고요. 해부학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해부학이라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지식으로 연결이 되려면 해부학과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뭔가 일련성을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지식이란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부학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부학 때 달달 외운 게 뭐였죠? 오리진과 인서전, 죽어라 외웠죠. 그 죽어라 외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서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 죽어라 외운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걸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바이셉스 숏헤드로 한번 예시를 드릴게요. 숏헤드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죠? 부리돌기라고도 하고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 용어로는 오회돌기라고도 하는데 여기 부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오회돌기, 부리돌기는 얘가 어느 뼈죠? 어느 뼈에 소속이 되어 있죠? 날개뼈, 어깨뼈, 스캐플라에 소속이 되어 있죠. 어깨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있는 바이셉스의 숏헤드가 팔꿈치를 펴게 됐을 때 점점점 신장이 되겠죠. 만약에 바이셉스 브라키에 길이가 좀 짧아져 있는 타이트니스가 있는 환자다, 단축이 되어 있는 환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 우리가 깁스를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면 2, 3주, 4주 뒤에 캐스트, 우리 캐스트가 전문 용어죠. 캐스트를 뺐을 때 이 팔꿈치가 잘 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세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지 않으면 이 바이셉스 브라키 근육이 타이트니스, 심하면 쇼트니스까지 길이가 줄게 됩니다. 길이가 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를 펴기가 힘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환자는 뭐 깁스 때문에, 캐스트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신경화적 문제 때문에 CNS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CVA, 스트로크가 온 경우에는 우리 다 알고 있죠. 플렉스 시너지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펴지지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야지 노멀 ROM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플렉스 시너지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 치료를 할 때도 ROM 운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이셉스 근육이 짧아져 있게 되면 펴지다가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이제 거의 다 늘어났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치료사는 여기 지금 우리는 엘보우 조인트를 펴려고 노력을 하죠. 여기를 펴려고 하면 여기는 펴지는데 반대로 여기 신경을 안 쓰면 얘가 펴지는 만큼 어깨뼈는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잡아준 상태에서 펴줘야지 실질적인 바이셉스 근육 전체가 늘어나는 거지. 마치 이거는 뭐 그 널뛰기를 하듯이 시소놀이를 하듯이 여기까지가 최대 길이고 팔꿈치를 펴면서 날개뼈가 앞으로 굽어지면 사실상 전체 길이는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기법이랑 ROM 엑서사이즈는 신장기법과 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챕터가 이제 신장기법이죠. 스트레칭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까지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응용이 가능할 거예요.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수님이 반복을 해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ROM 운동을 할 때 인접되어 있는 관절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걸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을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지금은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들어놓기만 하세요. 관절가동 범위 운동이나 뭐 교수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운동치료를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느 관절에 내가 운동치료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관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절에 인접해 있는 이쪽에 있는 관절, 이쪽에 있는 관절을 다 고려를 좀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훌륭한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팔굽관절을 펌시킬 때는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한다 라는 말 잘 기억을 해주고요. 아랫팔의 엎침과 뒷침을 조절하여 아랫팔이 완전히 엎침, 완전 뒷침된 상태에서 운동시킨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CNS 환자를 만나게 되면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완전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되는 게 특히 아마 슈피네이션이 조금 잘 안 될 거예요. 완전한 뒷침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의 텐션이 굉장히 플렉스 시너지 때문에 많이 근육이 짧기 때문에 이게 펴지기가 좀 힘듭니다. 완전한 뒷침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When performing elbow and forearm range of motion, start by flexing and extending the elbow with the forearm supinated. And then with the forearm pronated. 프로네이션 시킨 상태에서 또 수행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performing elbow and forearm range of motion, start by flexing and extending the elbow with the forearm supinated. 자, 우리가 손잡기에서 본 것처럼 한쪽 손바닥은 엘보우 밑에를 받쳐 놓고요. 오라클레논 뒤쪽을 오라클레논이라고 하죠. 신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네요. 오라클레논이라고 해서 여기 팔꿈치 부분을 잡고 구용어로는 주두라고 합니다. 주두. 그리고 한쪽 손은 리스트죠. 리스트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겠죠. 이렇게 프로네이션 시키면 손의 방향이 다시 바뀌어서 수행을 하고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장 수업을 하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온라인 수업 특성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숄더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어깨뼈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살짝 앞으로 굽는 거 보여요? 다시 여기서 이쪽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살짝 여기서 앞으로 약간 굽죠? 이게 약간 굽은 거예요. 약간 굽은 건데 이게 잘 보이지 않죠. 지금은 약간 이게 튀어나오듯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약간 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이 정도 좀 굽은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굽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